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강 다항식과 1차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문자를 사용한 식을 처음 배우시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따라서 매 차시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공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낼 때에는 곱셈교와 나눗셈교를 생략해서 쓰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곱셈교, 나눗셈교 생략하는 방법 배우셨고, 또 이제 식에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문자 대신에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갖고 가는 것도 좀 공부하셨고, 몇 개의 공식을 좀 배우시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거리, 속력, 시간이나 소금의 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우는 이 문제를 포함한 식의 구성 요소라든가 그 낱말들의 뜻을 배우시는데요. 아주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포함한 식을 다항식이라고 보통 말해요. 다항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항이란 숫자 또는 문자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곱이라는 건 곱하기와 나누기를 통틀어 말하는 거고요. 자,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곱셈교와 나눗셈교를 생략하기 때문에 숫자 문자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겠죠. 그래서 식을 봤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 중에서는 문자가 없이 숫자만 있는 항이 있어요. 곧 상수항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수라는 말이 숫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 숫자는 상수가 되는데 그렇다면 문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문자는 바로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 문자는 변수라고 부르느냐? x, y 같은 문자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같이 숫자를 계속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수인데요. 이 개수는 문자에 곱해진 숫자라고 써져 있어요. 자, 문자에 곱해진 숫자,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 문자 숫자는 숫자를 문자 앞에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문자에 곱해진 숫자라는 건 문자 앞에 있는 문자 앞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말씀하실 땐 당연히 부호를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한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수는 x의 개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항이나 상수항이나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이 있어요. 이것은 특히 단항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이, 그러니까 항이 2개 이상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이 뭐죠? 더하기, 빼기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숫자, 문자가 이렇게 4층 연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항식이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보게 되는 일반적인 식이 바로 다항식입니다. 그런데 이 다항식에는 또 문자의 차수를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차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차수는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다.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가 차수를 의미하는데 보편적으로 x제곱이라고 말하면 x를 2개 곱한 거니까 이거는 2차 항 또는 2차 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2차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수를 보고 차수를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x, y 같은 경우에 이 경우도 지수는 1이지만 x랑 y 문자가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2차 항 또는 2차 식 또는 2차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차수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개의 문자가 쭉 항마다 나오는데 그 차수는 과연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 항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것 하나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의 항도 있고 x항도 있으면
그것이 x제곱과 x를 합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차수가 높은 x제곱의 항을 얘기해야 하고, 따라서 그 다항식의 차수는 2차식이다. 만약에 가장 높은 게 x세제곱이다 그러면 3차식이다. 이렇게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식은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래서 1차식 구별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문자 하나밖에 안 곱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참고로 1차식이 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문자가 분모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1차식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1차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중 1차식이 아닌 것의 대표적인 보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그 단어들의 뜻과 요소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예제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4y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항부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항은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 덩어리를 말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호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x-4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뜻, x에 곱해진 숫자, x 앞에 있는 숫자, x의 개수는 2,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고, 여기 보시면 3이라는 항에는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보시면 다 뭐예요? 문자의 차수가 1이죠. 그래서 이 식은 1차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x제곱이라는 항, 마이너스 4분의 x라는 항, 부호 포함해서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항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x의 개수를 물어보면 선생님 x가 두 개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x는 얘고요, 얘는 x가 아니라 x제곱이죠. 항상 개수는 그 문자에 곱해진 숫자예요.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5분의 x제곱이라는 항에서 구하셔야 되는데, 이 x제곱 앞에 숫자 1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에 곱해진 숫자예요. 그 x제곱에 곱해진 숫자가 1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요?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다. 그 다음에 x의 개수 물어보면 x를 쳐다보고 하시는 거죠. x의 개수 또한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부호 포함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럼 상수항을 물어보면 우리는 0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x제곱도 있고 x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식은 전체적으로 다항식인데,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인데,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식, 제곱하고 x가 있으니까 차수가 높은 2차식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해를 요하는 것들이고 이해가 되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 다시 정확하게 다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